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위험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가정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합병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먼저 이 가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이 합병 건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회사의 최종 목표가 생각보다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구 위에서 이동과 노동을 자동화하려는 회사고, 스페이스 X는 지구 밖으로 인간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회사입니다. 지상과 우주, 영역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기술로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밀어내는 회사들입니다. 이제 합병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기업 분류입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도 단순 AI 회사도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문명 인프라 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 분류가 바뀌는 순간 주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밸류에이션과 기술주 밸류에이션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페이스 X가 합쳐지면 비교 대상이 사라집니다. 이런 회사는 애초에 PER, PBR로 제대로 평가가 안 됩니다. 시장은 얼마 벌었냐 보다 얼마까지 갈 수 있냐를 보게 됩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주가는 숫자보다 스토리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극단적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큽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 계산이 갑자기 불가능해집니다. 일부 기관은 바로 비중을 줄일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루던 테슬라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 소식 직후에는 급등과 급락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합병 구조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시장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지상이동, 로봇, AI 연산을 담당하고 스페이스 X는 위성, 통신, 우주 발사 인프라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가능해지냐? 지구 어디에서든 연결되는 자율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자율주행, 로봇, 위성, 통신, AI 연산, 이게 한 회사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포인트는 수익보다 지배력입니다. 이 회사는 특정 사업이 아니라 사업 위의 사업을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 위, 통신 위, 물류 위, 국방 위. 이 단계에 들어가면 주가는 일반적인 성장주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락할 때도 크고 상승할 때는 논리보다 기대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아마 테슬라 주가는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안 들고 가도 되느냐의 문제로 바뀔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엄청납니다. 정치, 규제, 반독점 이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동시에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순간부터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합병은 주가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테슬라 주가는 자동차 판매량이나 분기 실적이 아니라 문명 인프라 확장 속도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합병이 실제로 일어나느냐보다 시장이 이 그림을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항상 현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볼 때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같이 봐야 합니다.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실제로 합쳐지는 날이 온다면 그날 이후 테슬라 주가는 자동차 주식도 기술주도 아닌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욕심내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는 무한한 미래 가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번 테슬라에서 그 가치가 한 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일론 머스크,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카드이자 테슬라를 가장 흥하게 만들 카드, 뉴럴 링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 기술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이제는 그걸 확장하고 양산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우리 뇌는 컴퓨터입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합니다. 문제는 출력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타이핑합니다. 인간의 출력 속도는 1초에 1비트 수준입니다. 인터넷은 초당 20GB, AI는 그것보다 더 빠릅니다. 뉴럴링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입과 손이 아니라 생각으로 정보를 출력하는 것. 인간과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고 인간과 AI가 동등해지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7명의 전신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휴대폰을 쓰고 키보드를 치고 게임을 하고 CAD로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용 컴퓨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맥북, 그냥 아이폰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싸게, 빠르게 대량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옵티머스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부품을 줄이고 단가를 낮춰서 찍어냅니다. 뉴럴링크도 똑같습니다. 의사가 일일이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용 로봇이 대신합니다. 수술 시간은 17초에서 1.5초로, 부품 가격은 350달러에서 15달러로. 이 기술은 인간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옵티머스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생각만으로 컴퓨터와 로봇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미 청사진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순식간에 확장 중입니다. AI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 10만 개가 들어간 피지컬 AI 전용 데이터 센터 코어텍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어텍스 2.0까지 건설 중입니다. 피지컬 AI 인프라는 현재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룹도 출시됐습니다. 챗 GTP보다 빠르고 더 공격적이고 전기차에 바로 내장됩니다. 테슬라 차를 사면 AI 비서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옵티머스는 가상 환경에서 학습한 동작을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합니다.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기술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뉴럴링크, 스타링크까지 연결되면 지구 어디에서든 내가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본질은 생산과 인프라를 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클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용이 풀리고 소비가 살아나고 제조업 제품 수요가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오르는 게 중국 주식, 한국 주식,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건 제조업의 마지막 부흥에 투자하는 것이고 피지컬 AI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테슬라가 올라가면 테슬라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큰 수익은 항상 테슬라 뒤에 붙어있는 회사들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혼자서 이 모든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 로보택시, 데이터 센터, 뉴럴링크 수술 로봇, AI 인프라, 이거 전부 부품, 센서, 반도체, 정밀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도 조용히 테슬라 주문을 받으면서 물밑에서 실적이 먼저 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회사들은 아직 뉴스에 안 나옵니다. 유튜브 썸네일에도 안 걸립니다. 기관들이 먼저 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알게 됩니다. 항상 이 순서입니다. 엔비디아도 처음에 그래픽카드 회사였습니다. 테슬라도 처음에 전기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 밸류체인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생산, 자율주행, 피지컬 AI 인프라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건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건 부품 공급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0% 오른다면 공급 업체들은 50%, 100% 오릅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테슬라 주가보다 먼저 이 회사들 차트를 봅니다. 이미 일부 종목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나중에 테슬라가 뉴스에서 옵티머스 양산 시작 이 한 줄이 나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연관 종목들이 먼저 2배, 3배 올라가 있고 개인들은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주를 먹여 살리는 회사가 진짜 돈 되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번 테슬라 사이클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연결된 기업, 테슬라가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회사. 이 종목은 테슬라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테슬라보다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회수가 몰리면서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세에 일시적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 같은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낌새를 채고 가격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입하기도 전에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꾸준히 차트를 보며 지켜본 테슬라 관련 업체들의 정보를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인생이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달아주시면 구독자인지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시간 투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자료라 생각하며 테슬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혁이었습니다.